본방 들어가기 전에 더 탐사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이분들은 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안 쉬어? 실향민이신가 봐. 안 쉬어, 네, 어떡해. 고향이 없거나 아무튼 실향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특종들을 쭉 정리를 이제 중간중간 중요 포인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난 사실 기대했던 게 헌인마을 관련된 좀 추가 보도를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시리즈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때는 제보자,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중요한 전화 녹취 제보를 쭉 해갖고 올려주신 제보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연결고리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려면 복잡하잖아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다이제스트를 해드릴게요. 너무 길더라고요. 그게 또 복습까지 하니까. 복수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제는 이제 시간 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 제보자, 이분은 아마 이제 국힘 지지자이긴 한데, 민주당 쪽에도 연결고리가 있고, 미디어 쪽이나 뭐 언론계, 사회활동, 시민활동 쪽에서도 다방면의 연결고리를 갖고 계신 제야의 약간 이제 중립보수 형태의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A씨를 처음으로 접촉해 온 거는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부터 윤석열하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지원이라고 비서를 통해 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왔고 통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향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하고 통화를 시키면서 대면은 아니에요. 비대면 상태에서 도와달라라는 말을 꺼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분의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윤석열이 뭐 대단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비대면인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본인이 막 100번 이상 유세나 이런 쪽에 참가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가져요. 특히 코어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해소가 안 됐어. 아무리 말로 도와달라고 할 때 아직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닌데 윤석열한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 선보를 때려줄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래서 뭔가 조건부로 뒤에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유세를 100번 이상 따라갔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동화사에서 기표가 있었을 때 처음으로 안면을 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막식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가를 했고, 뭐, 이렇게 취임식, 이제. 취임식. 그쵸. 취임식. 요즘, 아시안 게임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그때가 개막장이었죠. 개막식, 취임식부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본인은 아마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는 많이 해왔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강승규가 연락을 해왔어. 근데 모르던 사이야. 사실 일면식이 없던 상황에서 연락을 해와갖고 윤석열이 시켜서 전화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람 강승규가 전화 왔을 때는 드디어 나한테도 뭐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타임이었는데 거기에서 관제데모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분이 그 관제데모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얘기가 안 되지만 어찌됐거나 그 관제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승규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을 위한 과정 중에 그 자유천연맹이 드러나는 거죠. 즉 이 제보자 A씨는 실질적인 보상을 다이렉트로 받고 싶었는데 자유천연명한테 떠넘긴 거지. 근데 자유천연명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총무라든지,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든지 좀 높은 자리, 좀 안정적인 고정직 이사 같은 것들을 원했는데 그냥 일당으로 주겠다, 큰 당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있던 자료들을 쫙 취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맨 처음에 강승규하고 통화한 내용을 먼저 터뜨렸던 겁니다. 더탐사에다가. 이분은 약간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단계적으로 다 넘기지 않고 처음에 강승규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자유촌연맹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또 그 이강인이라고 축구선수 말고 MB 때 국회의원이었던 이강인 전 의원이 등장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안에서 권력 다툼 거니까 양산에 있는 홍씨라고 하는 북치는 또 무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도 계속 북을 치고 다녔었나 봐. 뭐 김건희 아는 오빠? 아무튼 그래서 북을 기가 막히게 쳐가지고 네. 탬버린과 함께 뭐 타악기에 쌍방을 이룰 만한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디서 북점 쳐봤나 보네. 어떤 북점 쳐가지고 북 고수가 잘 치면 기생들이 춤추면서 알아봐주는 그런 것처럼 탬버린 고수의 오빠 북 고수 이 형님이 위원장 노릇을 하면서 캠프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이제 제보자 A씨는 그 역할만큼도 못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계 그러니까 뭐 워낙 종교를 많이 모아놓으니까 종교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이런 쪽하고 계속 충돌이 있었다 등등의 다양한 갖고 있는 녹취록들을 다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건 윤석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이 새끼들 다 뽀개버리겠어였어요. 난 사실 그거 한 방이면 국짐에서 완전 윤석열을 손절 처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장악력이 대단한 거예요, 윤석열은. 이렇게 나갔는데도 역시 윤석열은 시원시원해. 좋아. 응? 이러면서 지네들이 스스로 뽀개버린다고 하고 지금 뽀개고 있는 그 당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국진당은 완전히 순한 양이 돼 있다는 거죠. 조금 이제 얘기하고 좀 벗어납니다만 추석 시즌 시작되자마자 30명 내려보낸다는 게 40에서 50명으로 늘어났어요. 뭐 대통령만 결단하면 40명 보내겠다. 뭐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40명은 기본빵으로 가는 거고 40명에서 50명까지를 윤석열이 심겠다는 거죠. 김건희가 심겠다고 봐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안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한 경기 서울 지역 안에서는 아주 폭망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현재 전망이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을 하는 이유가 만일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5%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 심지어 강서구는 국짐한테 우호적인 지역이었는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수도권은 강남 빼고는 쑥대밭이 된다는 거야. 강남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도 지지를 해? 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 50명, 와. 40명이 딱 줄여서 40명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긴가민가 초선인데 초선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긴가민가한 수도권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걸 다 TK, PK에다 던질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바짝 쫄아버리는 거죠. 야, 이거 이 추세로 가면 뭐 100% 여론조사 한다 그러고 100% 여론조사하면 100% 여론 조작이란 얘기고 그리고 후보자들 낙하산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공천을 그걸 뭐라 하지? 공천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무조건 떨려나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지금 국짐 안에서도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이가 이제 막 한동훈하고 윤석열 정부를 까기 시작하면서부터 박근혜의 후원을 입어서
나는 대구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 대구 경북 가게 전부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만나요. 이게 국집 애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네, 지네들끼리 거기서 반상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똘똘한 그 저격수 한두 명만 지역에다가 내려보낸다고 하면 의외로 뭐 대구 경북도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할 만큼 매우 이 폭로와 연관된 국진당 안에서의 내부 분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연휴 기간 내내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6편을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 추정 29인 네, 요거를 네. 수박 당도로 네. 해가지고 브릭스로 해가지고 5브릭스면 만땅 했는데 의외로 5브릭스가 몇 없어요. 윤영찬, 김종민, 강병원 이 정도만 이제 5브릭스를 줬어요.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수박 당도 이제 5는 강병원, 김종민, 윤영찬, 최종현, 홍영표까지가 이렇게 5명. 아니 이 밑에 4브릭스 얘네들도 대놓고 5 아니야? 그래도 단맛은 충분하죠. 그럼 뭐 5는 지나치게 달고요. 네. 4만 돼도 충치될 만큼 당도 센 거죠. 그래서 아니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난 아닌데 라고 몇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미도도 박영진은 못 믿겠다. 뭐 아닌데 박영진은. 해도 사실은 뭐 딱히 뭐 아무튼 지금 저 숫자들 중에 4밖에 안 나왔어요. 나 아니다라고 자백한 사람이.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증빙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갖고 나는 그냥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안 찍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갖고는 안 믿어진다는 거지. 아니 근데 보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더 탐사에서 이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검사 탄핵에 불참한 사람,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대의원 1인 1표제 반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계속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민주당의 길이나 민주주의 4.0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비명 혹은 반명을 천명한 사람들의 모임에 많은 그룹, 그리고 원내대표단은 사실 박광원 위주로 해가지고 이낙연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교집합을 해보면 대충 맞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의심스러운 그룹이나 모임 안에 한 번 참여한 건 브릭스 1이고요. 2번 했으면 2, 3, 4, 5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안에 아니라라고 말을 했어도 혹시라도 손이 떨려서 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얘네들은 태생이 수박이다. 얘네들이 혹시라도 부결포를 던졌다고 해서 얘들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도 이제 6명, 본인 스스로 육적이라고 하죠. 그 가결을 천명한 6명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심판을 5명 아니면 5명. 6명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5명이든 6명이든 지입으로 나는 찍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징계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수박들의 또 한 번의 결집을 볼 수 있는 시험대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 투표입니다. 이균영. 네, 이균영 대법원장 투표인데, 이거를 어차피 이제 당론으로 해갖고 부결을 던지기로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역적 반대표가 나온다. 아마 이제 캐비넷을 흔드는 검찰 입장에서의 마지막 카드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러한 결과가 부결로 나온다고 하면, 여기 안에서 이제, 그나마, 찐수박이 아닌, 약간 가수박 같은 이 매당노들의 어떤 마지막 고비 시험이 그때 있으니까, 그걸 끝나고 나서 징계를 본격화할 수위를 정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다 수박 당도 3 이상인 사람들은 거의 뭐 맞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잘해야죠. 내가 아니다는 거를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세요. 증명해야지. 증명을 해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당을 위해서 당원들의
그런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자기 행동으로 증명을 하면 빼주지. 원래 전향자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과잉 충성하잖아요. 나카무라가 주로 많이 그랬죠. 네, 김봉팔 씨 있다가 나카무라 되고 나서 갑자기 순서보다 더 악랄해지는 앞잡이들. 네, 앞잡이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앞잡이 한번 해봐봐 니들이. 네, 되는 거 한동훈이 보자. 어떻게 잡는지 보게. 왜냐면 이제 이번 회기 동안에 처리할 게 많아요. 대법원장 투표도 있고 김행이나 또 김행 그 청문회도 있을 것이고 이게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칼을 뽑고 나가서 네. 아니, 딴 거보다 방송에서 뭐라고 씨부리는지를 보자고요. 아, 요즘 방송에 아예 안 나가잖아, 걔네들이. 그래도 나가서 욕하는 사람이 아, 있어. 걔들은 아까 얘기한 브릭스 3짜리들. 5짜리들, 5짜리. 3 이상인 애들이나 나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번 후기를 왜 5를 안 줬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그 중에는 뭐 아무것도 안 속해 있는데도 부결을 찍었다고 생각되는 의심되는 사람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다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진짜 아니라면은 보여주세요. 자, 아무튼 그 온몸으로 증명해라. 네. 이제부터는 우리도 꽃놀이 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때려도 다른 쪽이 하게 돼 있어요. 한동훈을 패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아니 그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하고 검사 출신으로 지금 사표 쓰고 있던 놈들이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놈만 패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한 놈만 패 골고루 다 패야지. 일단 한 놈을 제대로 죽여야죠. 아니 이 놈들은 패면 뒤에서 줄줄이 서서 아픈 놈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네 올라온 대가리만 확실하게 조져줘도 두더지 잡기예요? 네,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작살이 날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꾸 이제 댓글에 뭐 더 탐사 관련해서 이사회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요. 이거 안에서 이제 그 법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사회 이런 것들이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쟤네들이 주장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강진구 대표를 비롯한 신임 이사진들이나 경영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고 법적으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쉽게 더 탐사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두고 길게 지켜보시면 될 거고요. 더더욱 탐사보도 그리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노력들을 더 강화해 가실 것으로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탐사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와, 진짜 바깥에서 지랄 발광들을 해대는데도 흔들림 없이 딱 자신들의 본분 지켜가지고 뚜벅뚜벅 묵묵하게 그 길을 가시잖아요. 네. 원래 그게 언론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원래 언론인들은 원래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레기들은 그래서 언론인이 아니고 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정식적인 반 더 탐사에서도 연결 회사로 연결은 안 하지만 심정적인 어떤 합성회사, 심정적인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 방송도 예의주시하면서 도울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